인천 아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6월 4일 날 시행될 인천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전인하대학 총장 후보를 대신한 제가 이제 인하대학에 한 30년 있었어요. 그 교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연구 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보직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뭐 교무부처장도 하고 교무처장도 하고 자연대학장도 하고 연구소장도 하고 부총장, 대학원장, 총장 이렇게 했으니까 그 대학에 있는 행정 경험은 안 해본 게 없이 다 했죠. 그런 동안에 무슨 BK21 연구비 받아온 거 보면은 전국에서 연구 역량 6위 대학으로 만들 만큼 평가도 받았고 또 그 잘 아는 인천엔 뭐 고시 합격생이 별로 없었는데 로스쿨을 제가 유치해서 로스쿨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그거 해서 로스쿨 유치하니까 매년 50명씩 변호사도 나오잖아요. 또 인천시하고 약간의 줄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 10만 1000평의 캠퍼스 부지도 없고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글로벌 대학으로 가는 발판이 되죠. 청년 실업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인하대학은 청년 실업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4등짜리 취업률이 전국에 4등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하대학의 평가가 내가 총장으로 있을 때 해마다 좀 달랐지만 9등, 10등, 11등 그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하대학을 탑10 대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200개가 넘는 대학이니까 탑10 대학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어려운 문제가 그 문제예요. 우리나라 교육에서. 공교육과 관련해서 공교육, 사교육을 대비하고 있는데 공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이 교육적 원리에 충실하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공교육 체계가 대학 입시라는 그 꼭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교육 체계가 모든 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이 대학 입시 체계를 바꾸면 공교육이 바로 가느냐, 그렇게도 안 될 만큼 복잡하게 공교육 체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100년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망가지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고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공교육 해법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물으면 어느 명의도 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있으면 그건 우리가 믿을 만한 교육자가 아닐지 모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미국이 소련한테 우주발사체에 대한 기술이 확 떨어진 다음에 전국의 과학기술자를 유명한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과학교육의 대개편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듯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심층 분석을 하고 그냥 단순히 용역 하나 줘서 한 3, 4개월 정도 용역해서 답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올 겁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래서 입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입시 결과로만 평가받는 그런 공교육 체계, 그건 없어져야 됩니다. 한 예로 EBS 봅시다. 사교육을 억제한다고 EBS에 의존하는데 EBS에 의존하는 건 결국 학교 교육이 아니죠. 그러면 EBS는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사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사교육비가 적게 든다고 얘기해서 사교육이 해결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아주 편법 중에 편법일 뿐이지 진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애들이 학교 교육을 안 듣습니다. EBS 방송만 더 열심히 보면 수능 점수 잘 따니까. 잘못된 교육이죠? 예. 네. 학력 신장에 대해서는 단기적 해법과 장기적 해법이 있습니다. 단기적 해법은 예를 들면 수능과 관련된 단기적 해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어디 있냐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은 수능하고 수능을 거치지 않고 대학을 거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겠다는 각오하에 간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정원이 희망자보다 적어요.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원서를 냈다가 떨어진 아주 성적이 하위인 학생들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됩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면 전혀 일반계 고등학교의 강의를 들을 수 없는 준비 안 된 아이들이 10% 이상이나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수능 성적이 꼴찌다는 게 어떤 게 꼴찌냐면 상위의 성적이 꼴찌입니다. 1, 2등급의 숫자가. 최저 학력을 보면 인천은 최저 학력 기준으로 보면 인천이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공부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지금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탈락하고 배정받은 아이들이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서 기술을 배우든 전문 영역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제도를 쓰면 그 순간에 평균점은 확 올라갑니다. 분모에 있는 학생 수는 줄어들고 위에 있는 점수에 보탬이 안 되는 아이들은 빠지니까 분자는 저 그대로 있으면서 분모가 작아지죠? 그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순위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은 그런 종류의 최소한의 그 현상으로 나타난 문제를 얼른 단기적으로라도 해결, 예를 들면 우리가 다치면 저기 소독약 바르듯이 그런 종류의 일을 할 만큼도 아이디어를 못 내는, 저는 아이디어가 없다고 생각 안 해요. 밑에 분들한테.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위해서 안 잡아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좋아집니다. 수능 성적도 좀 좋아지지만 그 아이들은 공부가 안 되니까 교실에서 머리 받고 자거든요. 그럼 스프링을 해야죠. 예,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 답답하겠어요. 남들 공부하는데 자기 공부 안 되면. 걔들이 잘못하면 사고 칠 거 아닙니까? 예. 학교 폭력 생기죠. 그리고 옆에서 자면서 이러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앞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가 되겠습니까? 결국 교실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학교 폭력도 줄어들게 유도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더 밝은 얼굴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간단한 해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더 좋게 할 거는 뭐냐?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장기적으로 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스터디를 더 해야죠. 근데 여기 가보면 만수고등학교 한번 가보세요. 인터뷰하러. 만수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만수고등학교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교장이 3년 전에 오셨는데 3년 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더니 지금은 모두가 만수고 가고 싶어해요. 가지 못해서 전학을 못해서 못 가지.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별도로 예산을 받은 것도 없어요. 혼자의 아이디어로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하고 선생님들 조금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결실을 맺어서 제가 어느 분을 만났더니 만수고 교장 선생님을 아십니까? 저한테 남동 분이 물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압니다. 그랬더니 그분 훌륭한 분이라고 그런 분들의 모델이 인천 시내에 퍼지면 인천의 교육 성과는 확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장은 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잘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죠. 그 교육청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열성적으로 잘 가르치고 실력도 충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 교육청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도록 뒷받침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열정을 부리도록 유도도 해야 될 거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우리 그런 것들의 하나가 예를 들면 인센티브다, 무슨 인사고과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시간이 지났으니까 당신은 승진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만들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인사고과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연공서열 플러스 어느 특정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잘 보이면 끝인.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열정을 부리는 도구가 되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자극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사제도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인센티브도 적절히 잘 활용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열정을 내게 해야죠. 아까 만수고등학교 예를 들었지만 교장 선생님의 열정만 가지고 학교가 바뀝니다.
그 교장 선생님의 열정이 왜 학교를 바꿨냐 하면 선생님들의 분위기를 바꿨기 때문에, 교장의 제안 때문에, 교장의 그 열의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도 바뀌는데 교육청에서 인사를 바르게 하고 공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유도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은 선생님들이 더 열정적으로 가르치겠습니까? 따라서 그 선생님들의 열정을 일으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열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아까 그 인사가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또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뭐라 그럴까? 그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면 최소한 인센티브를 안 주고 승진은 못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잘했습니다 박수라도 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여기 인천교육청에 가면요 박수 치는 분위기도 없어요. 예?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그 얘기하지 못해요. 본인이 나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러고 나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이 이렇게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선생님들이 딱 열심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행정 보고를 하라고 하면 그건 즉시 잘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즉시 치도권이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행정 업무는 지금 대폭 경감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신문과 함께 인천 아이뉴스가 행하는 인터뷰에 조금 전에 응했습니다. 긴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 교육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뭐 학교 폭력도 그렇고 또 우리 아이들의 학력도 그렇고 인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열정도 좀 식어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제가 교육감이 되면 이런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풀어나가면서 인천이 명품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수도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